수술실의 조명 아래 강 회장은 은호의 몸에 매직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었는데요. 자, 여기 안구는 홍콩으로 가는 저기 중동 석유 부자한테. 아, 신장은 이미 고성이가 우진이 몫으로 찜해놨지? 지은오 양, 넌 인간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노다지야. 네가 죽어야 세상 대보호들이 숨을 쉰다는데 이 정도면 성녀 아니야? 주사바늘을 은호의 목에 사정없이 찔러 넣었었는데요. 은호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강 회장은 시끄러워. 상품에 흠집 나니까 조용히 해. 야, 그냥 생으로 적출해. 마취제 값도 아깝다. 살아있을 때 떼어내야 싱싱하다고 고객들이 좋아하거든. 집도이의 메스가 은호의 눈가 살점을 살짝 갈랐을 때 은호의 눈에서 눈물 대신 시커먼 도끼가 뿜어져 나왔었는데요. 그녀는 고통을 잊은 듯 강 회장의 얼굴에 피 섞인 침을 뱉으며 포효했었습니다. 강 회장, 내 놈이 내 몸을 부위별로 팔아채워도 내 저주는 내 심장에 박힐 거야. 고성이 그 여자랑 같이 내 장기 나눠 먹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 두고 봐.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들 숨통 끊어놓을 테니까. 그 순간 수술실 외부에서 폭발음과 함께 비명이 들려왔었는데요. 지역이 피칠갑을 한 채 수술실 유리를 박살내고 난입했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가슴에서 흐르는 피를 닦지도 않은 채 집도이의 목을 메스로 그어버리며 은호에게 다가갔었는데요. 강 회장, 이 개새끼야. 내 심장 수거하러 왔다고 했지? 내가 지금 직접 배달 왔으니까 연체료까지 쳐서 다 받아라. 지역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친 듯이 총을 갈기며 수술실 안으로 난입했었는데요. 강 회장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응사했지만 지역은 자신의 어깨에 총알이 스쳐 피가 튀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은호가 묶인 수술대를 향해 돌진했었습니다. 수술실은 순식간에 탄피가 구르고 비명이 난무하는 도살장으로 변했었는데요. 상현아, 여긴 내가 맞출 테니 퇴로 끊어. 강 회장 저 새끼 발목 하나라도 남겨두지 마. 상현이 엄호 사격을 하며 강 회장의 수하들을 제압하는 사이 지역은 피 칠갑이 된 채 수술대 위로 뛰어 올랐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호를 묶고 있던 가죽 결박을 단칼에 잘라냈었는데요. 은호야. 지은호.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재갈이 풀린 은호는 지역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릴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의사의 메스를 정광석화처럼 낚아채더니 뒷문으로 도망가려던 강 회장의 등을 향해 도끼 서린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는데요. 강 회장, 이 심장 당신이 준 거 아니야. 내가 내 목숨 걸고 지혁 씨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내까지 게 뺏어갈 권리 없어. 죽어버려. 은호의 메스가 강 회장의 허벅지 근육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강 회장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타일 바닥 위로 꼴사납게 고꾸라졌었는데요. 지역은 피를 흘리며 기어가는 강 회장의 머리채를 잡아 올린 뒤 그의 입안에 뜨거운 총구를 깊숙이 쑤셔 넣었었습니다. 내 심장이 지금 미친 듯이 빨리 뛰거든? 이게 은호를 해치려던 놈을 보니까 아주 흥분했나봐. 강 회장, 너 죽기 전에 딱 하나만 대답해. 고성이가 숨긴 마지막 비자금이랑 장기 리스트 그거 어디에 빼돌렸어? 강 회장은 입안에 총구가 박힌 채로도 낄낄거리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었는데요. 그의 입가에서 흐르는 핏물과 광기 어린 미소는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이지혁,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지? 은호를 구해서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 아니, 넌 오늘부터 진짜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내 가슴 속에서 뛰는 그 심장. 그거 사실 누구 건지 알아? 고성이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아들 우진이. 그 아이 거야. 고성이는 자기 아들 심장을 너한테 준 줄도 모르고 절벽에서 울고 있다고. 너희는 평생 원수의 아들, 형제의 피 위에서 사랑을 속삭이겠지. 그게 진짜 저주야. 그 충격적인 폭로의 지역과 은호의 눈동자가 동시에 경악으로 커지며 얼어붙었었는데요. 자신들의 생존이 사실은 가장 증오하던 원수의 아들이자 은호에게는 배다른 형제인 우진의 죽음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지역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헛구역질을 했고 은호는 쥐고 있던 메스를 힘없이 떨어뜨렸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강 회장 내 이놈. 거짓말 같나? 리스트를 봐. 고성이가 우진이 살리려고 예약했던 그 심장 내가 내 놈한테 이식해준 거야. 자, 이제 어쩔 테냐? 그 심장을 다시 도려낼 건가? 아니면 그 더러운 피를 품고 평생 고통 속에 살 건가? 그 순간 벙커 외부에서 또 다른 대규모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이 보낸 철거반인 증거인멸을 위해 벙커 전체를 매몰시키려 하는 거였었습니다. 지역은 무너지는 천장을 응시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은호를 거칠게 끌어안았었는데요. 은호야, 정신 차려. 저 새끼 말 듣지 마. 누구 심장이든 상관없어. 지금 내 가슴에서 뛰는 건 널 향한 내 마음뿐이야.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지혁은 은호를 들쳐업고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고 뒤에 남겨진 강 회장은 무너지는 타일 조각 아래에서 피 묻은 이빨을 드러내며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었었는데요. 자욱한 먼지와 화약 연기로 가득 찬 지하 벙커. 지혁은 가슴을 짓누르는 생소한 통증과 방금 들은 충격적인 진실 사이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었는데요. 강 회장은 이미 무너진 잔해 속에 하반신이 으스러진 채 피를 토하면서도 그 기괴한 눈을 치켜뜨고 두 사람을 향해 핏빛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 커. 그래. 어디 한번 사랑해봐. 지은호, 넌 내 오빠를 죽이고 그 심장을 내 연인에게 박아준 희대 살인마야. 이지혁, 넌 원수의 아들 심장을 구걸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기생충이고 너희 둘은 이제 평생 지옥에서 살게 될 거다. 그 심장이 뛸 때마다 오진이의 마지막 비명이 내 귓가에 들릴 테니까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지혁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총을 치켜들었지만 2차 폭발이 일어나며 벙커 바닥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듯 무너져 내렸었는데요. 천장에 매달린 조명들이 불꽃을 튀기며 추락했고 비상벨 소리가 지옥의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먼지 구덩이 속에서 피칠갑을 한 상현이 나타나 지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지혁, 정신 안 차려? 지금 여기 통째로 매몰된다고. 은호 데리고 당장 나가야 해. 박진석 회장이 여기 증거인멸하려고 집안 자체를 무너뜨리는 폭약을 매설했단 말이야. 1분, 아니 30초도 안 남았어. 여기서 개죽응당하고 싶어? 움직여 이 새끼야. 지혁은 정신을 잃어가는 은호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은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멍한 눈으로 지혁의 왼쪽 가슴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친오빠인 우진의 심장이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남자의 가슴에서 세차게 고동치고 있다는 그 역설적인 진실이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였었습니다. 지혁씨, 정말 오빠 심장이면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어떻게 당신을 봐? 내가 오빠를 죽인 거야. 내가 살리려고 했던 게 결국 내 혈육의 죽음이었어. 이 심장 소리가 오빠가 나를 원망하며 울부짖는 소리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지혁씨, 차라리 나 여기서 그냥 죽게 내버려둬. 지은호, 내 눈 봐. 내 눈 똑바로 보라고. 이 심장이 누구 것이었든 그게 설령 고성이의 아들 것이었든 이제 상관없어. 지금 이 안에서 뛰는 이 거친 진동은 널 살리고 싶어하고 널 사랑한다고 온몸으로 소리치는 내 의지야. 우진이 그 친구도 자기 엄마 같은 괴물 밑에서 평생 부품으로 사느니 내 몸속에서 널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는 길을 택했을 거야. 내 말 들려? 죄책감 갖지 마. 이건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살아서 저 괴물들을 지옥으로 보내야 할 유일한 이유야. 지혁은 은호를 등에 업고 무너져 내리는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었는데요. 등 뒤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육중한 굉음과 강 회장의 마지막 단발마가 들려왔지만 지혁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벙커 밖으로 탈출하여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하늘에선 차가운 겨울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 그들의 피와 먼지로 얼룩진 얼굴을 거칠게 씻어내렸었는데요. 빗물은 차가웠지만 지혁의 가슴 속 심장은 마치 용암이 끓어오르듯 뜨거웠습니다. 지혁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은호를 내려놓은 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잘 들어, 지은호.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고성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미쳐 날뛰겠지.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던 놈한테 자기 아들 심장을 제 손으로 기증한 꼴이 됐다는 걸 알면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괴물이 되어 우리를 쫓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이 심장은 고성이를 파멸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시한폭탄이 될 테니까. 그 여자가 제 아들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혼이 조각조각 찢어지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그 여자의 심장까지 다 도려내서 내 발밑에 바칠게. 약속해. 은호는 지혁의 젖은 셔츠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강렬하고 규칙적인 고동. 비록 증오하는 원수의 핏줄에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생명의 소리였었는데요. 은호는 천천히 눈물을 닦아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이나 연민이 아닌 한층 더 깊고 검은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 오빠 심장이 지혁씨를 살린 거라면 난 이제 그 힘으로 고성이를 죽이게 해.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를 갈기갈기 찢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죄를 오빠의 심장이 직접 심판하게 만들 거야. 지혁씨, 나랑 같이 지옥 끝까지 가줄 거지? 우리 둘이서 그 여자가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을 피로 물들여버리자. 단 한 조각의 자비도 남기지 말고. 그래. 지옥 끝이 아니라 그 밑바닥 더한 곳이라도 같이 가. 이제 이 심장은 내 목숨을 잇는 장기가 아니라 내 복수를 위해 돌아가는 엔진이니까. 고성이. 그 여자가 자기 아들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절규하는 그날까지 난 절대로 안 죽어. 아니, 못 죽어.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빛 속에서 서로의 손을 으스러질 듯 꽉 잡으며 맹세했었는데요.
그들의 머리 위로 번개가 치며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뒤틀린 운명을 향해 칼을 치켜든 인간의 거대한 성전으로 변모했음을 알리는 전율 돋는 순간이었었는데요. 지역은 은호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는 고성이가 숨어있는 곳일 터였죠. 상현아,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성모병원으로 간다. 고성이가 오진이의 죽음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패를 던져야 해. 지혁아, 몸도 성취하는데 정말 괜찮겠어? 방금 수술한 심장이야. 상관없어. 이 심장은 지금 복수심으로 뛰고 있으니까 고성이에게 들려줄 거야. 자기가 죽이려던 남자의 가슴에서 뛰는 아들의 심장 소리를. 그게 그 여자가 받을 첫 번째 형벌이야. 별장 근처 해안도로의 해안 절벽, 그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구조된 고성이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VIP 병동 최상층에 유폐되어 있었는데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은 기분 나쁠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아들 우진이 싸늘한 시체가 되었다는 사실도, 그 아들의 심장이 자신이 가장 증오하던 이지혁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초조하게 강 회장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강 회장, 이 인간은 왜 연락이 없어? 비즈니스 파트너라더니 일이 틀어지니까 입을 싹 닫겠다는 거야 뭐야? 내 아들. 우리 우진이 수술 준비 다 됐다고 했잖아. 은호, 그녀는 어떻게 됐어? 잡았냐고. 성희는 찢어진 손톱을 깨물며 병실 안을 서성거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아들 우진을 살리고 자신을 배신한 은호와 지역을 도살장으로 보내버릴 생각뿐이었는데요.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영라가 들어왔었는데요. 평소와 달리 영라의 얼굴에는 기괴할 정도로 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라의 손에는 강 회장의 벙커에서 빼돌린 장기 기증 리스트와 우진의 사망 확인서가 들려 있었는데요. 엄마 축하해. 드디어 엄마 소원 이뤘네. 평생 남의 것 뺏으며 살더니 드디어 엄마 아들 심장이 아주 귀한 임자를 찾았더라고. 이보다 더 완벽한 기증이 어딨겠어? 방영라. 성희는 희망 섞인 공포에 질려 영라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었습니다. 하지만 영라는 비웃듯이 성희의 손을 뿌리치고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성희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었는데요. 하얀 종이들이 병실 바닥으로 흩뿌려졌고 성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문구는 붉은색 직인이 찍힌 사망 확인서 지우진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우리 우진이가 왜 죽어? 강 회장이 분명히 이 지역을 죽이고 우진이를 살린다고 했단 말이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이 서류 당장 치워. 엄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강 회장이 엄마를 배신한 거야. 엄마가 라이브 방송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되니까 엄마는 버리고 우진이 심장을 지하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아치운 거라고. 근데 엄마, 진짜 반전은 그 심장을 누가 샀는지 알아? 바로 엄마가 부품 취급하던 지은호야. 지은호가 자기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가며 엄마 아들 심장을 사서 자기 애인인 이지혁 가슴에 박아줬다고. 엄마 기분이 어때? 자기가 죽이려던 놈 몸속에서 자기 아들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다는 기분이? 이게 바로 엄마가 가르쳐준 비즈니스 아니야? 성희는 서류를 움켜쥔 채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었는데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침대 시트를 이빨로 물어뜯었었는데요. 눈가에선 눈물이 아니라 핏발 선증오가 섞인 피눈물이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널 지켰는데? 어떻게 그 더러운 놈 몸속에 네가 들어가 있어. 안 돼. 이건 꿈이야. 내가 꺼낼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이지혁 그놈 가슴 찢어버리고 내 아들 심장 다시 꺼내올 거야. 내 아들 거란 말이야. 내 거야. 성희는 미친 사람처럼 병실 바닥을 기어 다니며 벽에 머리를 찧었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영란을 노려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증발한 굶주린 악마의 그것과 같았는데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은 단 1초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한 살이로 변모했습니다. 영라야, 칼 가져와. 아니, 메스 가져와. 내가 직접 갈 거야. 이지혁. 그 개자식 가슴을 내가 직접 찢어버릴 거야. 내 아들 심장이 그 비천하고 더러운 놈 몸 안에서 숨쉬게 내버려 둘 순 없어. 1초라도 그 심장이 그놈 피를 돌게 하는 꼴 난 못 봐. 지은호. 그녀는 산채로 해체할 거야. 내 아들 심장 값을. 그년 장기 다 드러내서라도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영라야, 너도 톡겠다고 했지?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성희는 옆에 있던 새로 된 링거대를 휘둘러 병실 전면 유리창을 박살냈었는데요.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성희는 맨손으로 그 파편을 쥐어 손바닥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줄도 모른 채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었습니다. 하! 지은호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아들이 이지혁 그놈 몸을 빌려 살아있는 거네? 그럼 내가 그놈을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라 내 아들을 되찾는 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우진아, 엄마가 갈게. 엄마가 가서 그 더러운 가슴팍 찢고 너 다시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간다. 유리 파편을 든 채 피를 흘리며 웃는 고성희의 모습은 이제 이 드라마의 최종 빌런이 단순히 욕심 많은 악녀를 넘어 악마 그 자체로 각성했음을 선포하는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었는데요. 영란은 그런 엄마의 광기를 보며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성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 그렇게 가야지. 우리 집안 식구들은 평범하게 슬퍼하면 안 되잖아. 다 같이 미쳐서 지옥불로 뛰어들어야 제맛이지. 내가 도와줄게. 이지혁이랑 지은호, 그 둘이 죽고 싶어도 못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엄마가 그 심장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내가 판 짜줄게. 일단 이 피부터 닦자. 사냥하러 가려면 예쁘게 꾸며야지. 자식을 잃은 원초적인 광기와 억눌러왔던 복수심이 결합한 고성희의 흑화는 병실 안의 공기를 영하로 얼려버렸었는데요. 오천자 분량의 초확장판 대본 속에서 성희가 내뱉는 처절한 비명과 광기 어린 톡백은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공포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성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피투성이 얼굴을 보며 손가락으로 입꼬리를 강제로 끌어올렸는데요. 이지혁, 지은호, 너희는 오늘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장례식을 치르게 될 거야. 내 아들의 심장이 뛰는 그 가슴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테니까. 며칠 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대형 장례식장. 고 지우진의 빈소는 화려한 조화들로 가득 찼지만 그 안을 감도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적막했었는데요. 고성희는 칠흑 같은 검은 상복을 입고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 미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 대신 타오르다 못해 검게 타버린 증오만이 남았었는데요.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아주 나직하게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의 심장을 앗아간 자들을 저주하는 주문처럼 말이죠.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지혁과 은호가 나타났었는데요. 빈소 안에 조문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희의 수하 수십 명이 순식간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지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는데요. 지혁의 눈동자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고 그는 차가운 시선 하나로 가로막는 사내들을 압도하며 성희의 코앞까지 걸어갔었습니다. 고성희 사모님, 상중이라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우리 우진이 오빠. 아니, 지금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의 주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러 왔습니다. 예의는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은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담담했지만 그 안엔 뼈를 깎는 냉소와 분노가 칼날처럼 숨겨져 있었는데요. 성희는 흥얼거리던 자장가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쳐다봤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대신 아주 나직하고 소름 끼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었는데요. 왔니? 내 아들 심장 도둑질해서 목숨 연명하는 기생충 같은 년놈들이 제 발로 지옥 불에 걸어 들어왔구나. 지은호, 내 몸속에 흐르는 내 더러운 피가 아깝다. 넌 오늘 여기서 내 오빠를 위해 내 심장을 제물로 내놓아야 할 거야. 내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우진이 몫을 찾아올 거니까. 사모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진이 씨를 사지로 몰아넣은 건 우리가 아니라 자식을 부품으로 생각했던 사모님의 그 끝없는 탐욕입니다. 이 심장은 이제 당신의 죄를 영원히 증명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될 겁니다. 당신이 법망을 피해 갈 때마다, 당신이 권력 뒤에 숨을 때마다 이 고동 소리가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당신의 가느다란 목줄을 죄어올 겁니다. 지혁은 자신의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얹으며 성희가 그 고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었는데요. 지혁의 가슴팍이 요동치자 성희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당신 아들의 고동이? 지금 당신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아주 빠르게 그리고 격렬하게 뛰고 있네요. 이게 과연 아들이 엄마를 만난 기쁨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죽게 만든 당신을 향한 처절한 분노일까요? 고성희, 당신은 이제 죽는 순간까지 이 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며 살게 될 겁니다. 내가 숨을 쉬는 매 순간이 당신에겐 지옥의 카운트다운이 될 테니까요. 성희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지혁의 뺨을 후려치려 손을 휘둘렀지만 지혁은 허공에서 그녀의 손목을 부러뜨리듯 강하게 낚아챘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성희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 아주 작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었는데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우진이 씨가 외롭지 않게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가증스러운 왕국과 비자금 그리고 당신의 그 더러운 명예까지 싹 다 불태워서 함께 지옥으로 배송해드리죠. 아, 걱정 마세요.
장례식은 내가 직접 아주 화려하고 끔찍하게 치러드릴 테니까. 내 가슴 속 우진희 씨가 아주 좋아하겠네요. 지혁과 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문을 마치고 당당하게 빈소를 빠져나갔었는데요. 그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성희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비명을 질렀었습니다. 그녀는 재단 위에 놓인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쳐 박살내며 광기에 어린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지혁, 지은호, 너희들 절대 산채로 이 장례식장 못 나가. 내가 내 아들 심장 반드시 다시 가져올 거야. 그 가슴 팍 찢어발겨서 심장 꺼낸 다음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게 사료로 쳐넣어줄 거라고. 이 살인마년 놈들아.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파편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조문객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장례식장 정문을 나서며 검기에 물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요. 지혁의 가슴 속 심장은 마치 은호의 서늘한 결심에 응답이라도 하듯 아까보다 더 세차고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혁씨 들려요? 오빠가 우리 보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요. 저 여자한테 마지막 선물을 안겨줄 시간이 됐다고. 그래 은호야. 고성이가 만든 이 연극 이제 우리가 피날레를 장식해주자. 이 심장이 멈추기 전에 저 여자의 심장부터 멈춰줄게.